광운대 역세권에 랜드마크를 짓는다. 5호선이 전 구간이 개통이 되는 날이에요. 지금이라도 진입해서 들어가는 게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봤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호재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죠. 예전에 광운대 역세권의 틈새에 진입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많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2021년 3월 20일이면 오늘이죠. 광운대 역세권에 49층의 랜드마크를 짓는다. 이제 황골 탈퇴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서울시 코레일 HD 이제 현대산업이죠.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하고 이게 내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 목표라 했는데 이것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방향만 있었으면은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그 서울에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 생활권 계획, 공간 계획을 수락, 월계, 삼양, 신사, 개봉, 미림, 오금 이런 데 넣었어요. 여기에 공통점은 주거지가 조금 몰려 있는데 상업 기능이 조금 부실한 지역. 상업 지역이 부실한 지역이 뭐냐면요. 상업 지역은 일자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은. 그게 사실은 역세권인데도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뭐 이런 삼양 같은 경우도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상업지역이 아닌 역세권들이 있어요. 근데 월계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여기는 GTX C 노선이 진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구장창 그 틈새에 대해서 추천을 했죠. 지금 들어가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활권 계획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이게 뭐 광운대 석계역 일대의 신경제 전략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중심지 계획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 광운대 민자역사의 개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전하고 이럴 때도 이제는 거의 이제 가시화될 수 있겠구나라면서 여기에 진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었고, 2020년도에도 이런 시그널이 있었죠. 광운대 역세권 내년 착공, 복합 건물, 주상복합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여기가 GTX C 노선이 들어오고 여기가 광운대 역세권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미삼이 있죠. 3호 3차랑 미성이랑 미룡이랑 여기 미미삼이라고 하죠. 이 미미삼이 이번에 뭐 안전진단을 뭐 몇 번의 시도해서 통과를 못했지만은 잠재적인 예비 신축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들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갭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 곳이라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전세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매매가와 얼마나 비율을 조절하느냐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의 투자는요, 매매가가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투자금이 얼만큼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그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전세가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갭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틈새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기존 아파트 중에서는 여기 한화 그랑빌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의 대장으로서 여기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주변이 일대가 엄청나게 많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이드로 여기 석관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들이 좀 많이 약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행정구역은 좀 달라지지만은 이 옆에가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가 장이뉴타운이에요. 장이뉴타운. 그래서 장이뉴타운도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이 이제 곧 시작하는 게 많고, 이미 지금 뭐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라든지 하이퍼스트라든지 요런 게 이제 진입해 있고, 뭐 꿈의 숲 아이파크 뭐 지금 다 진입해 있죠. 근데 앞으로 장이 4구역하고 라디우스 파크 프루지오라는 게 이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 개발이 신축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랑 예비 신축들이 다 사이드로 되어 있는 이 사이에 요런 틈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런 틈새 중에서
뭐 이 안에서도 이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들도 있었고 그렇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틈새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미리 추이를 해서 기준을 잡고 가는 게 바람직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 가격들이 다 올랐는데 여기만 오르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죠. 진보하는 부동산이 결국은 나중에는 좀 앞서가요. 그리고 주요 도시와 주요 도시는 강남이죠. 격차 같은 게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그널들,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을 조금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광운대 역세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광운대역에 랜드마크를 짓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호선이 연장이 전 구간이 개통이 되는 날이에요. 전 구간이 개통된다는 거는 이 이후에 교통이 편해지는 거고, 상승장에 물론 지금 가격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여기 개통이 된 이후에도 가격들의 약진은 상승장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하남에도 이런 호재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매매가보다 그 전세가 상승률이 셌잖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둔화가 되었는데 가격의 전세가에 대한 변동들이 다시 많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다시 바뀔 거예요. 지금 조금 둔화되는 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5호선에 대한 노선이 이제 완전히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은 이런 그 미사 신도시도 좋지만은 미사 신도시에 진입할 수 없다면은 요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뭐 하남 검단산역 같은 경우는 요런 기존 아파트들이 스타필드랑 이런 여기 이제 들어서는 거고, 요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요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산 신도시랑 연결되는 노선이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GTX D 노선이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는 몰라요. 교산역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뭐 이제 뭐 제 마음속에 정해둔 지역은 있는데, 그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고,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오면 D 노선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지역들은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단 이런 아파트들은, 기존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좀 탄탄한 수요가 있는 게, 이 지역은 또 학원가들이 많이 좀 일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가 초중고가 다 있고 수요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역에 대한 변화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지금 하남하고 서울에 있는 월계 쪽에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진보가 되고 확정된 수요가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내 돈에 맞다면은 진입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젠가 이틀 전인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댓글 중에서 언제까지 개발 호재로 올라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발 호재에 집중하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상담할 때 되게 개발 호재와 확정된 호재, 지역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물건의 호재를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개발 호재에 집중하라는 것 자체는요, 개발 호재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 보세요. 모든 시장이 다 올라가잖아요. 모든 시장이, 지방도 오르고 제주도도 오르고 하물며 울릉도도 움직이고. 그러면은 뭐 이 그 호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가격은 반드시 꺾여요. 그 꺾이고, 그리고 어떤 거는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는 어떤 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그냥 어딘 들어가도 아무 피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양극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양극화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래도 앞으로 서울과 그리고 주요 도시와의 간격들이 조금이라도 격차가 덜 날 수 있는 대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